제목이 섬뜩하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올해 실제로 저한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올해 7월에 우리 집 막내 당첨이에요. 아까 사례에서도 보셨겠지만 당첨이가 허리가 아파서 걷기를 싫어했던 건데 몰랐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줄. 우리 막내 당첨이 7월에요. 이 허리 디스크 수술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강아지 수술비 중에 허리 디스크 수술이 제일 비싸대요. 수술비만 600만 원이래요. 놀랍죠. 그런데 수술비만 600이니까 입원비에 그 수술하기 전에 뭐 MRI나 이런 검사도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했더니 총 병원비가 선생님 850만 원 나왔어요. 5일 입원했는데 850만 원. 선생님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로또예요. 우리 로또가 또 우리 집 서열일이 로또한테도 또 일이 생긴 거죠. 이제 로또가 배가 좀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람으로 치면 똥배 나온 것처럼. 그래서 제가 동물병원에 저희 매달 가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 선생님 로또가 배가 너무 부풀었어요. 이거 혹시 복수 찾나요? 왜 이렇게 부풀죠? 그랬더니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또 대수롭지 않게 수의사 선생님이 "아유 살쪄서 그래요. 간식 좀 그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몇 달이 지나도 배가 안 꺼지니까 자기가 봐도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수의사 선생님이 로또 배가 너무 불렀는데 오늘은 엑스레이도 찍고 피 검사도 한번 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로또 간이 엄청 부어 있었고요. 그리고 쓸개에 이물질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 갖고 그래서 또 우리 로또가 담낭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선생님 이거 비용 450만 원 나왔습니다. 올해 제가 당첨인 밑에 850만 원, 로또 밑에 450만 원. 와. 그래서 뭐 그거만 있습니까? 평소에도 또 병원 다니고 하잖아요. 진짜 올 한 해 강아지들 병원비만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왜 여름 휴가 기간 이럴 때 막 강아지 갖다 버리고 막 뉴스에도 엄청 나오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그걸 왜 그렇게 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요. 저는 물론 정말 강아지들이 아프면 영혼이라도 팔아서 무조건 우리 강아지 살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병원비 댈 각오를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집 강아지 당첨이 수술할 때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친구도 강아지를 2마리 키우거든요. 걔는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여러 채고 집도 되게 잘 살고 시댁에 시아버님이 또 심지어 한의사예요. 정말 걱정 없는 돈 걱정 없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850만 원 들여서 수술 안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돈이 없는 애도 아닌데 왜? 저는 그 생각이 들었고 저 850만 원 들여서 당첨이 수술했다고 그 친구가 되게 막 저한테 자기라면 안 했을 거라고 너무 정색하면서 얘기를 해서 되게 좀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만약에 정말 형편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5일 만에 850 저도 진짜 청천벽력 같았고요. 신용카드 결제하는데 카드 한도가 막 초과되고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이 큰돈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막.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마나 대비를 하고 계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본 적 있으세요? 보통은요.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선생님 저는요. 강아지가 3마리라 사실 저는 아주 예전부터도 강아지 보험을 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에 강아지 보험을 든 사람이 몇 프로더라? 5%도 안 되던가? 아마 그럴 텐데 저는 그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강아지 케어 못 할까 봐 저는 예전부터도 강아지 보험을 들어 놨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펫 보험이요. 모든 걸 커버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겪어 보고 알았어요. 이 펫 보험이 한도가 있던데요. 와 저는 겪고 나서 알았어요. 펫 보험에 한도가 있다는 걸.
그래서 실제 850만 원 비용이 들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 50% 보장받는 보험이었거든요. 제가 실제 받은 돈은 2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850 들어갔으면 상식적으로 절반 들어오는 보험이니까 400은 들어왔겠거니 생각하잖아요. 보통 보험을 드실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겪고 앞불싸 뒤통수 제대로 탁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비를 안 해놓고 계시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일이라서 제가 올해 2건이나 그 경험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미리 대비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이제 그 강의 뒷부분으로 가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막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때 제가 상세히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그 병원에 납부했던 영수증 사진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면서 왜냐면 여러분 팩트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펫보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반려동물 가족이잖아요. 잘 케어하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생명이니까요. 자, 그러면 반려견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OX로 표시를 하는데 OX는 우리 입력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래 내용을 보시고 O는 숫자 1번으로 남겨주시고 X는 숫자 2번으로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숫자로 남기는 게 편하실 테니까요. 자, 첫 번째 문제. 꼬리를 흔들면 기분이 좋은 것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2번 막 의견이 분분하네요. 그래도 대세는 1번? 간간히 2번도 올라오고. 자, 정답은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꼬리를 흔들면 기분이 좋은 것이다. X예요. 우리 선생님이 또 채팅창에다가 다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아유, 센스쟁이. 그쵸? 꼬리를 흔든다고 해서 기분이 다 좋은 건 아니래요. 꼬리도 흔드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기분이 좋아서 흔드는 건지, 기분 나빠서 경계하는 건지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 자, 2번 문제 나갑니다. 강아지는 모두 수영을 잘한다. O라면 1번, X라면 2번을 남겨보겠습니다. 대세는 2번? 정답은 X, 2번이 되겠습니다. 강아지들이 다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3번. 강아지의 입맛은 까다롭다. 까다롭다라면 1번, 그렇지 않다라면 2번을 남겨보겠습니다.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삼둥이들이 간식 되게 골라 먹고요. 냄새 맡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3마리 다 안 먹어요. 그리고 또 간식마다 취향이 달라가지고 토마토 좋아하는 녀석, 바나나 좋아하는 녀석, 이렇게 또 사과 좋아하는 녀석, 이 녀석들이 다 입맛들이 다 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 삼둥이를 키우면서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놀랍게도 정답은 X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처럼 미식견도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한 가지 종류의 사료만 줘도 그냥 무던하니 잘 먹잖아요. 그게 사람보다는 이 맛을 따지는 그게 능력이 한 5분의 1밖에 안 돼서 그래서 사실은 까다롭지 않다고 하는데 이건 또 개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집 삼둥이들은 제가 키워보니까 까다롭더라고요. 자, 4번. 집에 보호자만 있다면 외롭지 않다. 그렇다면 1번. 뭔 소리야? 외로워요. 라고 한다면 2번을 남겨보겠습니다. 이건 2번이 대세입니까? 정답은 2번 맞습니다. X래요. 집에 아무리 보호자가 있어도요. 같이 놀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공감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냥 같이 있다고만 하면 외롭대요. 네. 지금 우리 집 삼둥이 제 발밑에 3마리 바글바글 누워있지만 눈길도 못 주고 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함께 있지만 외롭대요. 네. 자, 5번. 산책은 하루에
한 번이 적당하다. 한 번이 적당하다면 1번. 무슨 소리예요? 한 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2번을 남겨보겠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들이 다 2번을 남겨주시네요? 대박이다. 아니, 평소에 상식으로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겁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X. 하루에 한 번 아니래요. 하루에 30분씩 2번이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산책 한번 나갈 때 이 삼둥이들을 3마리 같이 못 데리고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3마리 데리고 나가면 걷기만 하면 괜찮은데 왜 똥을 싸거나 뭔가 이렇게 뒤처리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마리씩 3번을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산책 한번 갔다 오면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 그거를 하루에 2번? 하루에 4시간을 산책을?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 이게 한 번은 아니래요. 하루에 2번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오늘 메이야 잘 살렸네요. 제가 코로나로 후유증 때문에 이 메이야를 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잘 살렸습니다. 네, 나름 흡족해하면서. 자, 여러분 반려견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페타로 리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강의하는 것들조차도 지금도 끊임없이 다른 강사님들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벤치마킹을 합니다. 물론 제가 강사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가서 조용히 듣고 옵니다. 잘난 척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림자처럼 가서 조용히 듣고 조용히 옵니다. 강사님 부담스러우실까 봐. 그런데 제가 페타로도 여러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조금 깜놀했던 게 페타로라면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펫에 대한 정보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방법으로 타로 카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페타로 강인데 펫에 대한 정보 하나 없이 그냥 뭐 윤이나 이런 다른 카드들처럼 카드의 키워드 막 이런 걸로만 이렇게 리딩해서 알려주시는데 저는 배우면서도 좀 의문이었어요. 저분이 진짜로 펫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계신 게 맞을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강아지한테 이렇게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이걸 그렇게 본다고? 그게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론으로 카드 강의를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책을 아십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잔데요. 진짜 예전에 나온 책이에요. 네. 자, 이 책에서는요.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가 서로 소통 방법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은 사람인 남자와 여자도 이렇게 소통 방법이 다른데 하물며 같은 사람도 아니고 사람과 반려동물 사이의 소통이면 더더구나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저는 제 강의 자료에는 출처를 항상 오른쪽 위에다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강의 자료 좀 제가 더 찾아보고 싶은데요 하신다면 오른쪽 위에 항상 이렇게 제가 출처를 밝혀 놓으니까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책 몇 페이지까지 제가 알려드려요. 저처럼 이렇게 출처까지 다 밝히고 다 오픈하면서 하는 강의가 잘 없잖아요. 네, 저는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니까 마음껏 공부하시고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페타로뿐 아니라 다른 강의도 다 똑같이 해요. 뭐 페타로 강의는 공짜로 하니까 대충 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합니다. 돈을 받거나 안 받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강사고 프로 강사는 제가 한 강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노하우 안 알려주고 애껴놓고 엑기스도 숨겨놓고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껏 풀어도 돼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이 공부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라고요? 저 억대로 썼다고요. 제가 죽기 전에 배웠던 거 다 풀어먹을 수 있을까? 다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모르는 판에 애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풀어도 지금 못 풀 것 같은데. 그래서 다 풉니다. 네, 시원스럽게 뭐 캡처 자료고 녹음이고 뭐 동영상이고 다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리니까 편하게 공부하시고 잘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또 혹여나 또 저한테 배워서 다른 데서 강의하실 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랑블루 자료입니다 하고 출처만 밝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간혹 저한테 배우신 분인데 강의하시는 거 제가 한 번씩 보는데
저한테 배워놓고도 저한테 배운 자료라고 안 밝히고 쓰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상처받습니다. 아낌없이 자료 풀었는데 그러라고 푼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누구한테 배운 자료입니다." 하고는 좀 밝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요 자료는요, 유튜브에 설채연 선생님이 하시는 독설 TV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서 캡처를 해와서. 자, 우리 집 반려동물과 내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거죠. 강아지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문제 행동으로 본다는 거죠. 사람하고 개는 엄연히 다르죠. 그런데 내 시각으로 강아지를 보니까 강아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이제 10 년이나 강아지 3 마리나 키웠잖아요. 근데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게 많아서 제가 이제 펫 강의를 하면서 저도 강의 자료를 위해서 자료 찾아보고 이거저거 공부하고 하다 보니 '아이고야, 이게 이랬던 거구나. 내가 그때 진작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후회되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예, 저는 이미 한참 지났지만 우리 집 어르신들이 다 됐잖아요. 7 살만 넘어가면 다 노령견이거든요. 저희 집은 다 이제 어르신 강아지들이지만 여러분들은 강의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셔 가지고 좀 더 행복하게 반려동물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 도서도 알려드리는데요. 저처럼 다 이렇게 추천 도서 알려주고 이런 강사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여기저기서 배울 때 느꼈지만 출처를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안 알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들의 나름 속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이 책, 제가 추천하는 책은 제가 봤던 수많은 책들 중에 정말 '아, 요 책은 내가 봐도 정말 괜찮은데.' 하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네. 뭐 이 출판사랑 이 선생님하고 저 아무 상관없어요. 다 제 사비로 다 사서 봤던 책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요. 자, 설채윤 선생님이 쓰신 "그 개는 정말 좋아서 꼬리를 흔들었을까?"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제 있었잖아요. 개가 꼬리를 흔든다고 해서 다 좋다는 표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은 이제 이 수의사님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반려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고요. 요 책은 또 이분이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개통령이라 불리시는 강형욱 훈련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다양한 궁금증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유튜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시든 책을 보시든 요것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페타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오니까 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상태에서 리딩을 해 드려야지, 반려동물의 아무 정보도 없는데 산책을 몇 번 시켜야 되는지, 몇 살 이상이면 늙은 강아지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리딩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것도 워낙 유명하죠. EBS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거기서 나온 책인데요. 요 책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베타로 리딩을 하는 게 그게 정석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뿐 아니라 유튜브에 설채연 선생님의 이 독설 TV, 여기 지금 구독자 수 어마어마한, 지금 더 많이 올랐겠죠? 예전에 캡처했으니까. 와, 16만 명. 와, 너무 부럽네요. 저 제가 벌써 몇 년째 유튜브 하는데 저 이제 1,500명. 눈물 납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설채연 선생님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뭐 언젠가 삐뿔라도 올까요? 에이구,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설채연 선생님의 요 독설 TV에 나와 있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제가 많이 참고해서 강의 자료에 넣었고요. 요 선생님 강의도 되게 괜찮아요. 윤쌤의 강아지 상담소. 여기 선생님이 정말 핵심만 탁탁 해 주시고, 요게 또 장점이 뭐냐면 요 유튜버는요, 뒤에 요약 정리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바빠서 앞부분을 다 못 보면 마지막에 딱 요약 정리만 봐도 무슨 정보구나를 딱 알 수 있도록 되게 유용한 곳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도 이제 수의사 선생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펫 타로를 리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반려견의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쉬는 시간 먼저 가지고 끊지 않고 쭉 달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흐름이 또 잘리니까요. 잠깐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